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연예인이나 공인만 뉴스나 TV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보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인 무리가 될 만한 내용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취재를 한 다음에 보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단순한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편집이 돼서 다른 내용으로 나가거나 혹은 내가 인터뷰를 한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뉴스의 자료 화면으로 나가게 되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갑자기 보도가 나오고 이거 내가 한 말이랑 다른데?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하고 굉장히 억울한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사람들은 뉴스에 보도가 되면 그 내용이 이미 진실한 거라고 생각하고 믿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해명을 한다 한들 내가 해명을 할 수 있는 매체는 한정적인데 언론의 보도는 이미 전국에서 다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보도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거는 나를 취재한 기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항의를 한다거나 혹은 언론사에 직접 연락을 해서 이거는 사실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나갔냐 하고 따지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이 정정되는 경우라면 가장 베스트이긴 하겠지만요. 바로 잡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피해가 큰 경우, 피해가 정말 큰 경우에는 회사에서 징계 처분이나 해고 통지 같은 걸 받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개인 SNS에서 악플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신상이 털리거나 가족들에 대한 욕설을 듣게 되거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죠. 그럼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정보도 청구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반론보도 청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정보도는 말 그대로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정정을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반론보도는요, 정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다라고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입장을 전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배상은 만약에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내 개인의 삶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이렇게 해서 총 3가지의 구제 방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소송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해서 빠르게 끝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과연 소송으로 가는 게 좋을까? 언론중재위원회로 가는 게 좋을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면 돼요.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더 좋고요.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여러 가지 증거 신청도 할 수 있고 하는 경우라면 법원을 통해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어떤 형사사건이 연루가 되어 있어서 그 형사사건의 결과를 봐야 이 기사가 오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아닌지, 나한테는 어떤 자료가 없는데 어떤 기관에는 그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받아야만 나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면 이때는 어떤 기관에다가 자료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건 법원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법원을 통해서 해야 되죠. 그런데 법원 필요 없고 이미 이게 오보라는 게 명확하고 내가 그 증거를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하는 경우에는 언중위를 통해서 하시면은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언중위를 통해서 할 건지 소송을 통해서 할 건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르고 절차 진행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회사에서 징계 처분을 받거나 해고를 당한 그런 경우나 불특정 다수로부터 너무 많은 악플을 받은 그런 경우는 개인의 삶에 분명한 피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손해배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 오보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는 게 권리구제를 받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민사소송, 일반적으로 경찰서 가서 신고하는 거 이런 것하고 조금 절차가 다르고 낯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그냥 개인 SNS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과 다르게 내 입장은 이렇습니다. 올리는 정도에서 나의 억울함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거든요. 언론사를 통한 보도는 굉장히 공신력이 있고 나의 SNS 공간에 올리는 거는 사람들이 쉽게 믿어주지 않잖아요. 나의 좀 억울한 면이 있다 할 때는 이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 게 나중에 이제 뭐 나의 명예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보도가 인터넷에 계속해서 남아있으면 내가 정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 보도가 나의 발목을 잡아서 내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바로 잡을 수 있을 때 바로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를 바로 잡는 거는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사를 본 날로부터 3개월, 보도가 나온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청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넘으면 여러분들이 청구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기사가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억울함을 풀 수 있고, 절차적으로 뭐 소송 너무 길고 돈 많이 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반드시 소송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언중이 같은 것도 충분히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절차적인 면을 제가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